자, 3교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하던 내용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 중요한 단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토지거래, 토지를 사고 팔면 허가받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토지거래 허가제는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해서만 허가 대상이니까 임대차 이런 건 신고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토지를 매매하면 허가받는 제도인데, 자, 여기 있는 토지가 어떤 토지일 때 토지거래 허가제를 정합니까? 1.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2. 투기가 일어나고 있거나 3번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정합니다. 누가 정하죠? 국토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합니다. 서울에 있는 물건이면 서울시장이 정하겠지, 경기도에 있는 물건은 경기도지사가 정하겠지, 그죠? 근데 두 지역이 겹쳐져 있으면 누가 정한다? 국토장관이 정합니다. 몇 년의 범위 내에서 정합니까? 5년의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딱 5년으로 정한다. X입니다. 그거 문제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3년으로 정할 수도 있고 4년으로 정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이 지역을 허가를 정할 때는 반드시 심의를 받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재지정하거나 해제 등을 할 때는 뭐 의견도 들어라 이랬죠. 그죠? 재지정은 의견까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제역이 정해지면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한다? 5일 후에 발생합니다. 국민들에게 불편한 생활을 하루라도 늦게 불편하게 합니다. 취지를 이해하시면서 5일 후에 발생하는데, 이제 이 지역이 투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해제를 해야 되잖아. 그죠? 해제를 하게 되면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한다? 즉시 발생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해제는 즉시 효력이 발생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갑이 을에게 팔고자 합니다. 파는 것을 뭐라 그런다? 매매라고 하죠. 매매를 하면 뭐가 넘어갑니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허가 대상이죠. 소유권과 지상권. 만약에 이 가격을 10억에 사고 팔았다. 그러면 10억이라는 게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는 사람 을은 이 땅을 왜 사는지 이용계획 적어냅니다. 이용계획. 땅값이 오르면 되팔려고 삽니다 하면 절대로 허가 못 받습니다. 그럴 값에라도 뭐라고 집을 짓고 농사를 짓겠소, 또는 어린이집을 짓겠소, 이런 것들은 투기의 목적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아까 살짝 지나갔지만 복지시설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허가해줘야 안 되겠어요. 자기 집 짓고 농사 짓겠다는데. 그래서 허가를 받아놓고 허가 받은 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면 뭐가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공부하셨죠. 그때 이행강제금은 얼마를 부과하죠? 취득 가격의 10%, 10억에 거래했으면 얼마? 1억을 매년마다 부과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행할 때까지. 자,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초지 취득가액의 10%인데 국가가 살짝 좀 봐줍니다. 그래서 봐주는 게 중요하다고요. 자, 첫 번째 친구 이름이 뭐였죠? 방실이. 방치하면 10% 그대로 매깁니다. 방치하는 놈이 제일 나쁜 놈이니까. 임대칠이 기억해야 돼요. 임대하면 7%. 변백오 변경하면 5% 매깁니다. 그 다음에 요거 말고 나머지들은 전부 얼마? 7%. 그래서 나대칠이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뭐 의미를 한번 들어놓고. 자, 허가는 누구한테 받아야 되죠? 이 토지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권자입니다. 그러면 강동구 천호동이다. 그러면 누구? 강동구청장에게 허가받습니다. 여기가 하남시입니다. 하남시면 하남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권자. 이것도 중요하게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한 이행강제까지 보셨는데, 그 이행강제의 바로 밑에 이제 부과 횟수 지금 시작합니다. 자, 4번. 시장, 군수, 구청장은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줄 걸까요? 1년에 한 번씩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세요. 1년에 한 번씩 부과되죠. 5번 부과 정지. 그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그때 이용 의무 기간이 밑에다가 적기를 몇 년? 5년이 지나면 그 뜻이에요. 아까 5년이 지나갔습니다. 자, 6번 중지와 징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줄 걸까요?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이게 시험에 연속해서 2번 나왔습니다. 지금 줄 걷는 거. 이 말이겠죠? 자, 이제 방치하고 있으니까 10% 이행강제금 부과됐겠죠? 그러면 10억 주고 사는 땅이면 1억이 부과된 거예요. 1억이 부과되니까 사는 사람이 아이 뜨거라 하고 이제 드디어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행강제금 이용 의무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 뜨거라 하고 집을 짓기 시작하면 부과된 것은 받는다 안 받는다. 부과된 것은 징수하고 그 다음부터 부과를 중지한다. 이 말이죠. 시험 어떻게 낼까요? 이행을 하면 부과된 것도 징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가면 X잖아. 그죠? 2번 시험에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7번도 중요하죠. 그럼 이행강제금이 1억이 부과되면 당연히 나는 좀 억울하다.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이 제기. 이행강제금의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다. 거기도 줄 꺼놓고 누구한테 이 일을 제기할까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왜 그럴까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를 해줬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은 거기에다가 이행강제금의 이 일을 제기합니다. 그때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이 일을 제기하는 경우 부과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로 이 일을 제기하는데 30일에 동그라미. 이걸 시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밑에다가 1개월 X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이제 어려워지는 것들입니다. 자, 다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는데 이 일을 제기하고 싶어요. 며칠 내로 이 제기한다? 30일. 그걸 시험에서 뭐라고 낸다? 1개월 내로 하면 틀린다고요. 그래서 1개월 X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내려가서 4번 무허가 계약의 효력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잖아. 그죠? 근데 허가도 안 받고 거래했어. 그러면 당연히 뭐 처벌을 하겠지. 그죠? 처벌 셉니다. 1번.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 거래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옆에다가 무효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 거래 허가는요. 허가를 안 받고 거래하면 원래 처벌은 받더라도 두 사람의 계약은 유효하다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만 오면 무효예요. 그 계약 자체가 무효 뿐만 아니라 처벌도 받습니다. 밑에 2번 토지거래 허가 위반자에 대한 제재.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 이제 줄 거야 되죠. 2년 이하의 징역. 계약 체결 당시 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 가격의 얼마? 100분의 30, 30%에 해당되는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 아주 모질게 걸어놨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허가 안 받고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땅을 10억에 사고 팔았다. 그러면 만약에 벌금을 매긴다면 얼마? 토지 가액의 30% 3억 벌금 매기겠다 이 말이에요.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되겠나요? 그래서 이 제재가 세다는 걸 기억하시라고요. 시험에 그래서 잘 나와요. 토지 거래 허가도 받지 않고 두 사람이 계약을 했다. 그러면 계약은 무효, 효력이 없고 없을 뿐만 아니라 처벌받는다고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의 벌금형에 부과되겠다. 그죠? 여기까지가 토지거래 허가제를 간략하게 보셨어요. 이제 이번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역시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한 오늘 배우신 내용은 전체의 한 10분의 1 정도 배우셨어요. 그래서 대충 토지거래 허가제가 어떻다 정도만 느끼시고 이제 입법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바뀔지는 모르지만 허가 기준은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그 허가 기준을 기억하는데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주거지역은 얼마? 주거지역 180 기억합니까? 주거 18 기억합니다. 상업지역은 200을 넘을 때만 허가 받습니다. 200 이하는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상업지역은 200 어떻게 기억합니까? 이샹 기억하라고 그랬죠. 공업지역은 얼마? 660 연기가 유유히 날아갑니다. 연기가.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나무가 빽빽하니까 100 기준이. 기타 지역은 얼마? 90. 그래서 도시지역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주상공록기. 잠깐 뒤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금방 했는데 잠깐 가물가물하신 분이 있네. 72페이지 봐요. 자, 72페이지에 거기 이제 기준 면적, 주거지역 180 하고 이제 공부를 하셨죠. 일단 여러분이 이제 공법의 기초니까
도시 지역은 여러분이 사는 지역이 도시 지역이에요. 서울은 대단한 도시 지역이잖아. 그죠? 그러면 도시 지역은 무조건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다? 주, 상, 공, 녹, 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 써 있는지 자기도 생각해 보라고 아까 했고, 도시 지역 외의 지역에서 기준은 기타 지역은 얼마? 250, 농지는 500, 임야는 1000이죠. 이거는 크게 뭐 암기법 열 필요 없죠. 자세히 보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표대로 넣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주거 지역에 찾았습니까? 지금 주거 지역에 200제곱미터를 거래하고자 하면 허가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되지. 180 이하는 안 받아도 되니까. 그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주거 지역에 100제곱미터를 사고 팔 거예요. 30평. 100제곱미터를 사고 팔 때는 허가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어. 180 이하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내려가면 도시역, 지역 외가 있는데, 거기 농지는 얼마죠? 농지는 기준이 500이잖아. 그죠? 그 500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 농지가 주거 지역에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서울에도 농지가 있다, 없다? 변두리 가면 많아요. 여러분들. 그죠? 저기, 둔촌, 상일동 이런 데 가면, 거기도 농지 많죠. 이해하시죠? 서울에도 농지가 있으니까, 농지가 주거 지역에 있으면 기준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이제 한 바퀴 돌려서 묻는다고. 자, 농지가 주거 지역에 있으면 얼마? 180만 돼도 허가 받아야 돼요. 원래 농지는 기준이 얼마다? 500인데, 그걸 한 바퀴 고래 돌린다고. 자, 다시. 임야는 지금 기준이 얼마죠? 1000제곱을 넘을 때만 허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임야가 공업지역에 있습니다. 문제를 이래 낸다고. 서울에 공단지역이 있다, 없다? 공단지역이 많죠? 거기에 보면 옆에 야산 있는 거 보셨죠? 그래서 공업지역에도 야산이 많이 있다니까요. 자, 임야는 기준이 1000인데, 이 임야가 공업지역에 있습니다 하면 이 임야는 얼마만 돼도 허가 받아야 된다? 660만 넘으면 허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표를 한 바퀴 돌리는 모양이에요, 이게. 일단 기준표를 잡아야 이제 이게 해석이 된다고. 한 번만 더 할까요? 농지가, 그죠? 농지는 기준이 얼마죠? 거기 500으로 되어 있잖아요. 농지가 주거지역에 있습니다 하면 180만 넘어도 허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를 한번 보시고, 요게 이제 표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한 바퀴 돌리는 모양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 바퀴 돌리는 방법이 있어요. 세 바퀴 돌리는 방법. 자, 보시면서 이 토지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인데 지목이 대지입니다. 대지. 여러분 시골 지역에도 집 짓는 땅이 있겠죠. 대지. 그죠? 기준이 얼마일까요? 그렇지. 그거는 250 기타 지역에 들어간다는 걸 찾아내셔야 돼. 그죠? 그래서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대지는 잡종지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얼마? 250이 기준이. 그게 기타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거까지는 들으셔야 되죠. 그런데 그 표 제일 오른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해당 기준 면적의 10%에서 300%까지 돼 있죠. 이제 파란 글씨 줄 한번 꺼봐요. 해당 면적의 10%에서 3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그럼 여기서 기억할 것 10%에서 300%인데 무슨 소린가 하니까, 자, 여러분 거기 상업지역은 우리가 기준이 얼마죠? 상업지역 200이잖아요. 이쌍, 그죠? 자, 그러면 상업지역은 200이 넘으면 허가 받아야 되는데, 같은 상업지역이라도 강남에 있는 상업지역, 그죠? 우리나라 최고의 상업지역입니다. 강남에도 상업지역이 있고, 예를 들어서 양평군 앞에 가면 거기도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에 있는 것도 200, 양평군에 있는 상업지역도 200, 뭐가 좀 안 맞잖아, 이게. 그죠? 그래서 10%에서 300%나 말은 강남은 워낙 번화한 지역이니까 200에 10%면 얼마? 20만 대도 허가 받도록 하는 거예요. 10%. 그 다음에 양평에는 상업지역이라도 300%, 200에서 300%면 얼마? 3배니까 600까지는 허가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상업지역이라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서울 강남의 상업지역과 양평군의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상업지역은 같을 수가 없잖아, 지금 이게. 그죠?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몇 프로? 10%에서 300%를 조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런 정도는 아주 예민한 부분이니까 의식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를 하러 나가셨잖아. 그죠? 만약 양평군에 있는 상업지역이다. 공부 짧게 한 사람은 200만 넘으면 허가네. 그럼 이거 300이니까 허가 받아야 되나? 그러면 안 된다고. 조례에 따라서 10에서 300%까지 조정한다고요. 그러면 양평지역은 어떻게 600이면 허가받는다.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0에서 얼마? 300%를 조정할 수 있다. 그 의미도 새겨놓습니다. 자, 그럼 토지거래 허가제 전체 내용의 한 10분의 1 정도를 공부하셨다면 여러분들 교재로는
75페이지 펴 놓습니다. 75페이지는 없죠. 밑에 페이지가 없으니까. 자, 74페이지 옆에 빈 여백 있잖아. 메모에. 그죠? 뭐를 적는가 하면 지금부터 필기합니다.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3개라 그랬잖아요. 첫째, 부동산 거래 신고제. 두 번째, 토지 거래 허가제. 아까 적어 놓았죠. 세 번째,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오른쪽에 적어 놓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료가 없으니까 필기로서 대신 공부합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서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내용이 단조롭습니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련되는 법인데 여기 이 짧은 내용에서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짧은 내용에서 해마다 한 문제를 내는데 지금 10년 연속 나왔습니다. 그러면 10년 연속 나왔으니까 한 번 나올 때 지문이 5개가 뜰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년이면 몇 개? 50개 지문이 떴겠지. 그러면 이 짧은 내용에서 50개를 만들려면 출제했던 문제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법은 틀리면 자존심 상해야 돼요. 이건 이 짧은 내용에서 10년 연속 나왔다니까. 그럼 여러분들한테도 시험이 원래 만약에 나온다면 11년 연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10년 동안 잘 내던 걸 원래 굳이 뺄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럼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것, 첫 시간이니까 제목부터 잘 봅니다. 외국인 등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자, 그거 당연히 외국인. 그거 말고 아까 보셨죠? 유엔이라든지, 예를 들어 외국영사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외국인으로 봅니다. 그 외국의 범위가 넓다는 건 이해해 놓으시고, 기본 교재가 나오면 다시 체크할 거예요. 그런 외국인 등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동산이 뭐죠? 부동산은 토지나 건물이잖아. 그죠? 그래서 토지나 건물을 취득할 때 적용합니다. 이전의 법은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만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제목이 이랬겠죠.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에 관한 법이었어요. 그 토지 취득에 관한 법이 지금 제목 뭘로 바뀌었다? 부동산 취득에 관한 법률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아파트도 만약에 취득했다. 신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강남이나 이런 데 외국인이 아파트 사서 들어오는 경우 있다, 없다? 많지. 그죠? 그것도 이제 신고사항이다. 외국인이면 토지, 건물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취득에 관한 법률이에요. 취득은 무슨 뜻이죠? 샀을 때만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취득. 그죠? 자, 문제 냅니다. 미국인 스미스 씨가, 미국인 스미스는 외국인이잖아. 지금 그죠? 스미스 씨가 강남 역삼동에 있는 A 빌딩을 매각하고자 할 때는 이 법을 적용한다. OX. X입니다. 매각할 때 적용 안 합니다. 취득할 때 적용합니다. 취득할 때. 다시. 일본인 무라다 씨가 시험에 그죠? 강남 역삼동에 있는 A 토지를 매각할 때는 이 법을 적용한다. OX. X. 매각할 때 적용 안 한다니까요. 취득에 관한 법이에요. 취득. 제목부터 잡으셔야 된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이 취득을 이렇게 강조하는가 하면 세계 최고 부자가 누굴까요? 세계 최고 부자.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르는데 세계 제1의 부자는 그래도 빌 게이츠 정도 보통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는 누굴까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이건희 회장 이 정도로 보통 이야기하잖아. 그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빌 게이츠고 그죠? 우리나라 만약에 최고의 부자가 이건희 회장이라면 세계에서 몇 번째인가 하면 140등쯤 돼요. 140등. 그러면 빌 게이츠가 재산이 얼마나 많다는 걸 이해하시겠죠? 그 이건희 회장이 그거 가면 순서가 140등까지 내려온다니까. 그러면 1등인 빌 게이츠는 재산이 무지무지하겠죠. 그 빌 게이츠가 큰 마음을 먹고 그죠? 성남시에 있는 땅을 좀 사고 싶다. 그러면 빌 게이츠가 자기 재산을 전부 투입해 갖고 성남시 전체를 살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죠? 그래가지고 성남시 땅을 다 사놓고는 빌 게이츠가 깃대를 꽂아놓고 여기는 내 땅이다. 아무도 들어오지 마라. 이러면 우리나라 졸도해버려요. 땅 하나 뺏기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신고하는 제도예요. 팔 때는 적용 안 한다고. 왜 신고라는 걸 강조하는지를 이해를 잘 하시라고요. 외국인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우리나라 땅을 막 야금야금 사들려면 국토가 뺏기는 거하고 똑같아지잖아. 그죠? 그래서 취득할 때는 관리하는 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양도하고 관계없다는 걸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 적용하는 법인데 크게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 하면 적습니다. 1번 신고해야 되는 것이 있고 두 번째 허가 받는 것이 있다. 그래서 신고와 허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고하는 것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면. 2번,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하면. 3번, 계속 보유는 신고사항이다. 내용이 얼마나 단조롭다, 그죠? 여기에서 11년 연속점 출제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첫 번째 신고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 허가받는 것이 있습니다. 신고받는 건 모두 몇 가지? 세 가지. 자,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면 신고합니다. 계약이 뭘까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계약하면 그죠? 저절로 매매, 교환, 정려를 계약이라 그래요. 요렇게만 여러분이 잡혀 있어도 1년 동안 공부가 편할 거예요. 자, 다시 묻습니다. 계약이 뭐라고요? 매매, 교환, 정려. 그죠? 오늘 우리 두 사람 집을 사고 팔았다. 이게 매매잖아요. 우리 둘이 계약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또 교환을 했다. 정려는 이게 계약이에요. 그럼 계약하면 이꼴 매매, 교환, 정려. 이게 저절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자, 이거를 계약이라니까 이거를 원인으로 취득하면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많아도 매매, 교환, 정려지만 거의 다 뭐겠습니까? 외국인이 초지할 때 교환하거나 정려 받을 일이 잘 없죠. 누가 뭐라고 해도 샀겠지. 그죠? 그 매매를 하면 신고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 매매는 신고를 안 해요. 이거 왜 안 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 1교시에 부동산 거래 신고제 공부했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된다. 근데 외국인도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한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뭐만 신고한다? 매매만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매를 하면 뭐부터 해야 된다? 아까 했던 부동산 거래 신고제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하면 이거는 한 것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시험용이죠. 그죠? 이해되겠죠?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아까 배웠는데 그게 워낙 큰 제도이기 때문에 그거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위반하면 300만 원 과태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세니까 센 놈을 하면 약한 놈은 한 것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 반대로 들어가면 틀려요. 이렇게 외국인이 매매로, 그렇지, 계약이죠.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외국인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한 것으로 본다 하면 틀려요. 약한 놈을 했는데 센 것을 봐주지 않는다고. 센 놈, 약한 놈 이런 느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계약이 뭘까요? 매매, 교환, 정려인데 이걸 원인으로 취득하면 신고해야 되는데 매매는 신고 안 한다고. 왜 안 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니까. 자, 계약을 원인으로 했으면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로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라. 이 제도예요. 이거 위반하면 3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내용이 참 단조롭죠. 그리고 살짝 하나 배울 수 있는 것.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며칠 내로 하라 그랬죠? 30일. 여기는 며칠? 60일 내로. 어느 놈이 더 세다? 아까 그 놈이 더 세잖아. 그죠? 그래서 그 놈 센 놈을 하면 이건 한 곳으로 봐준다니까. 그죠? 그리고 그 부동산 거래 신고는 아까 위반하면 저 500이라 그랬잖아. 그죠? 여기는 얼마? 300이잖아요. 뭘 보더라도 부동산 거래가 세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하면 신고합니다. 여러분, 계약 외가 뭘까요? 앞으로 이제 본교재가 나오면 그때도 많이 강조할 건데, 계약 외 하고 책에 보면요, 상속, 판결, 환매, 막 이런 어려운 말들이 막 나와요. 근데 전형적으로 공부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런 거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게 계약은 알고 있잖아요. 계약이 뭐죠? 매매, 교환, 정려라고 지금 이 꼴을 얼마나 강조했어요. 그러면 매매, 교환, 정려 외 하면 전부 다 나머지가 계약 외인 거라. 그죠? 상속, 판결, 정려, 뭐 환매, 듣도 보도 못한 거 나오면 전부 다 그게 계약 외예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외우는 게 아니라고 지금. 그죠? 자, 첫 번째, 계약을 원인으로 하면 60일 내로 신고합니다. 계약 외 이렇게 딱 들어오면 뭐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매매, 교환, 정려 외에는 다 계약이잖아 지금. 그죠? 자, 이 계약 외의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로
역시 그 부동산이 있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사항입니다. 외국인은 전부 다 신고가 60일이에요. 60일 내로.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데 이거 위반하면 얼마짜리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계속 보유입니다. 계속 보유는 이런 뜻이겠죠. 지금 여러분들은 한국인이죠. 여러분들은 한국인이니까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인으로서 내가 이 땅을 가지고 있다가 국적이 변경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인이 뭘로 바뀌었다? 외국인으로 바뀌었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겁니다. 라고 신고해야 돼.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계속 보유 신고라고 부른다고요. 자, 그때 계속 보유 신고는 국적이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내로, 60일 내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자, 계속 보유 신고, 신고하는데 이거 위반하면 역시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아, 여러분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10년 연속 지금 출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크게 묻기도 합니다. 크게 어떻게? 신고를 위반하면 크거나 작거나 전부 다 무슨 사유죠? 과태료 사유다. 이렇게 크게도 묻습니다. 300, 100, 100 이까지 알면 좋겠고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할 거니까 일단 크게 신고사항을 위반하면 뭐에 해당한다? 과태료 사유에 해당한다. 까지도 한번 기억해 보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원이 허가입니다. 자, 외국인이 이런 토지를 구입하려면 허가부터 받아야 됩니다. 자, 허가 받는 토지 제목 적어 놓습니다. 군사시설, 문화재 보호구역 이런 말들이 얼마나 길겠어요. 군사시설,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 환경을 보호한다. 이거 체크해 놓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그죠? 확인하고 왔습니다. 자, 다시 계약을 원인으로 하면 체결일로부터 60일 내로 신고합니다. 계약 외의 원인은 60일이 아니고 이게 6개월입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려서 확인해 봤습니다. 다시 변경도 며칠 내로 한다? 6개월 내로 신고합니다. 자, 그래서 수정합니다. 자, 외국인은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신고하는 사항 모두 몇 개? 3개. 첫 번째, 계약을 원인으로 하면 체결일로부터 60일 내로 신고사항이고 계약 외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래서 수정합니다. 계속 보유는 뭐라 그랬죠? 여러분이 한국인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외국인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럼 국적이 변경된 날로부터 며칠 내로? 6개월 내로 신고하고 이거는 위반하면 둘 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죠. 자,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외국인은 이런 지역, 이 지역이 군사시설이다. 문화가 문화재 보호구역 이런 뜻입니다. 그거 다 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존법, 그리고 야생생물 보호구역인데 철새, 도래지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은 외국인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죠. 자, 그래서 허가 받는 지역은 어떻게 기억하는가 하면 문장으로 기억합니다. 군사, 문화는 자연환경을 보호한다. 이 말이 들어가면 허가 대상인데 허가 대상 지역이 모두 몇 개? 4개죠. 그럼 요거 문제 내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감각적으로 가르쳤죠. 하나, 둘, 셋, 4개 이런 거 들으면 문제가 된다고 반드시. 예를 들어서 여기 전통건조물 지역, 전통건조물 지역 뭐 용인에 여러분 뭐 한국민속촌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뭐 전주에 뭐 한옥, 가옥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이런 전통 건조물 지역도 허가 대상인데 지금은 허가 대상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전통 건조물 지역이 허가 지역일 때는 이랬겠죠. 노래 제목을 군사, 문화는 전통적으로 자연 환경을 보호한다. 이 지역은 허가 대상입니다. 하다가 지금 이게 빠졌어요. 전통 건조물은 X예요. 자, 그래서 허가되는 지역 4가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시험 나오기가 너무나 좋으니까. 어떤 말이 들어가면 허가 받아야 됩니까? 군사, 문화는 자연 환경을 보호한다. 라는 말이 들어가면 허가 대상인데, 허가는 어떻게 받습니까? 15일 내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 받으라. 자, 15일 내로 시군 구청에 허가 받으니까 우리가 좀 전에 공부했던 토지거래 허가제 며칠 만에 허가해 준다. 15일 들은 거 있죠? 같습니다. 그래서 15일 내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했다.
그럼 이 자체가 뭐다? 무효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말이에요.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은 유효하다. 처벌은 받을지라도 이렇게 가는데 아까도 공부했던 이 토지거래허가제와 여기도 토지거래허가제잖아요. 지금 외국인 거죠. 허가를 위반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뿐만 아니라 그 외국인은 2년 징역 2천만 원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자, 허가 대상 지역은 군사, 문화는 자연환경을 보호하는데 15일 내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벌금형 사유입니다. 자, 이제 다 정리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정리했다면 이제 뭔가 느낌이 좀 오시죠? 좀 전에 우리가 강하게 이야기했던 부동산 거래주 규제 중에서 제일 센 놈이 토지거래 허가제인데 토지거래 허가제 위반하면 얼마? 2년 징역 100분의 30, 30%의 벌금형이에요. 비슷하죠? 외국인이 위반하면 2년 징역 2천만 원의 벌금형이에요. 그러니까 구분하라고 일부러 크게 적었고 이걸 보는 순간 우리가 배웠던 토지거래 허가제 저놈이 센 겁니까? 외국인 허가가 센 겁니까? 그렇지. 토지거래 허가가 센 놈이지. 그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외국인이 군사시설에 있는 땅을 소유하면 허가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부터 해야 된다? 토지거래 허가부터 받아야 돼. 외국인이. 그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라면 그러면 이 허가를 받았다면 여기 있는 허가는 굳이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는가 하면 센 놈을 하면 약한 놈 한 것으로 봐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리고 허가는 저기도 허가에 걸리고 여기도 만약에 허가에 걸린다면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런데 이거 신고는 달라요. 자, 외국인이 계약을 원인으로 신고했다. 그러면 좀 전에 우리 공부했던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것으로 본다면 틀린다고. 어느 놈이 더 세다? 저 놈이 더 세기 때문에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 신고부터 해야 돼요. 거래 신고를 하면 여기 있는 매매는 신고할 필요는 없다고. 신고한 것으로 봐주니까. 원래 계약은 매매, 교환, 정려니까 매매 신고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뭐부터 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센 놈을 했으니까 약한 놈은 한 것으로 봐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낌을 센 놈, 약한 놈 이렇게 기억해 놓으셔야 돼. 시험에서 반대로 들어오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 놈이 세다, 외국 놈이 세다. 우리나라 놈이 세다, 외국인이 안 세다니까. 왜?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께 세다 이렇게 의식해 놓으셔야 되고요. 센 놈을 하면 약한 놈은 한 것으로 봐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외국인 부동산 취득 어차피 들었으니까 허가 받는 지역 4개는 문장으로 기억합니다. 뭐라고요? 군사, 문화는 자연 환경을 보호한다. 이 정도는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초 입문 과정을 마무리합니다. 교재에 없었던 외국인 부동산 취득은 필기로서 대신했죠. 자, 이제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기초 과정이 마무리되고 다음 주에는 아마 주 교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수험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교재가 기본서입니다. 기본서가 이제 이번 주에 나오고 그 기본서 1페이지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출발을 하겠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